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8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희토류란 말을 우리가 가끔 접하는데 희토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희한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희토류에도 희한하다 할 때 희자가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자와 관련된 몇 가지 남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희소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낱말들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희자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물다는 뜻이에요. 드물희.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벼화자와 발알희자다. 예, 발음은 물론 발알희자에서 왔죠. 이 발알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배에다가 그렇죠? 수근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을 얘기한다. 이것을 성기게 짰다. 아주 듬성듬성 그렇죠? 아주 조밀하게 짜지 않고 좀 성기게 짠 그런 천을 얘기한다. 그래서 벼가 듬성듬성 성기게 이렇게 심어져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드물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희토류라는 말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매우 드문 토양 종류의 물질이다. 드문 흙이다. 이렇게 되겠죠. 드문 토양이다. 그런 종류다. 네. 그런데 이것은 희토류란 말은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희토류 원소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희토류 원소는 무엇이냐? 네. 뭐 저도 화학이라든지 이것은 좀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만 사전에 설명에 의하면 원자 번호 57번에서 71까지 15개 원소에 또 뭐 스칸디움, 이트리움을 합친 17개 원소를 합쳐서 희토류 원소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여 보통의 화학 분석 조작으로는 분리하기 어렵고 천연으로 서로 섞여 산출되는데 양이 좀 적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희토류 원소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제가 나무 위키를 가지고 참고를 해보니 이 방사성 원소인 프로메튬 그리고 우라늄 정제로 미량만 나오는 어떤 스칸디움을 제외하면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니므로 이런 설명이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일단 희귀한 토양이라는 이름인데 사실은 그 이름과는 달리 우리 지표에 비교적 많이 있다. 실제로 양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양은 많은데 추출해 내는 것이 어려워서 좀 드물게 얻는다. 귀하게 얻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원석은 상당히 많지만 추출이 어려워서 많이 생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강제로 이제 이것을 추출하려다 보니 강한 화학약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때문에 추출 과정에서 대량의 독성 폐수가 발생한다. 그리고 희토류 원소들이 방사성 원소, 주로 토륨과 유료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몰려있는 특성이 있어서 희토류를 찾을 때도 방사성을 측정해서 찾는데 추출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수도 다량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지표에 많이 모여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추출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 독성도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인력이 싸고 하는 이런 환경에 대한 그것을 인식을 제일 우선으로 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나 국가에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희토류다. 얻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희자가 들어가는 말 중에 우리가 가끔 쓰는 것이 또 희소하다, 희소하다. 소는 적다는 뜻이죠. 드물고 적다. 네. 일본 명사 앞에 쓰여서 매우 드물고 적은 것을 희소하다 한다. 그것은 인구 희소지역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희소가치라는 말도 씁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그 어떤 얻는 가치다. 네. 적을수록 가치가 높아지죠. 네. 꼭 그것 자체가 아주 진귀하다거나 귀한 것은 아니라도 숫자가 적다 보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다. 그래서 희소 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리고 희소성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희소성의 법칙 또는 희소성의 원칙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그런 쪽에 얘기를 할 때 많이 쓴다. 희소라는 낱말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희소성이다.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좀 경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용어다. 그래서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해서, 그렇죠. 인간이 이제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충족해주는 그 물질적 욕구에 비해서 충족 수단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하다. 그렇죠. 모든 인간이 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든 물질을 향유하고 소비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그런 얘기를 희소성이라 한다. 그래서 희소성의 법칙은 이제 마찬가지로 경제학적 의미인데,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하여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이나 수단은 제한적이거나 부족하다는 법칙. 이래서 희소성의 원칙, 이것은 경제적 용어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대라는 말도 우리가 가끔 씁니다. 세상에 드물다. 대는 시대라고 할까요? 그 어떤 시대에 적다. 희대의 영웅. 좀처럼 태어나기 힘든, 그렇죠? 아주 세상에 드문 영웅이다. 희대의 영웅이다. 이런 말도 가끔 하죠. 희대의 사기꾼이다. 또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했다면 희대의 살인마, 이런 말도 좋지 않습니다만 씁니다. 어쨌든 굉장히 세상에 드문 것이다. 이 사태는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희대의 대사건이었다. 그때 이 드물 희자와 시대 대자를 쓴다. 희석이란 말도 가끔 있죠. 희석한다. 네. 묽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용에게, 어떤 용에게 물이나 다른 용매를 더하여 농도를 묽게 한다. 농도를 묽게 한다. 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푼다는 뜻이에요. 푼다. 푼다는 것은 뭉쳐 있다는 것이죠. 진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묽게 푼다는 그런 의미로 희석이다. 네. 그는 수산화 나트륨 용액의 희석을 위해 물을 약간 섞었다. 그렇죠? 그래서 풀석자가 들어가면, 풀석자가 글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을 만듭니다. 해석을 한다. 그렇죠? 무엇을 해석한다. 해도 푼다는 뜻이죠. 어려운 것을 쉽게 이렇게 풀어주는 해석이다. 석방한다. 네. 묶인 사람을, 잡힌 사람을 풀어서 내보낸다는 것이 석방이다. 그래서 어떻게 묽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완전히 풀어놓는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 성명을 한다. 뭔가 좀 억울한 일이나 당했을 때 이렇게 풀어서 해명을 한다. 성명서를 발표를 한다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석가모니 할 때 석가에도 이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희석하면 희석식 소주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렇죠?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알코올 농도를 조절한 그런 소주를 희석식 소주라고 한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 주정, 에탄올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알코올을 얘기하죠. 주정의 정자를 어떻게 쓰느냐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것이 이제 이 정자, 정할 정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석식과 조금 상대되는 개념은 정류주다. 그렇죠? 정류한다. 일단 만든 술을 다시 정류하여 알코올 성분을 많이 함유하게 한 술을 정류주라 한다. 그렇죠? 소주나 위스키 따위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소주는 일반적으로 희석식 소주다.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파는 것은. 그렇지만은, 정류식 소주도 있죠. 안동 소주라든지 이런 이제 정류식 소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희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희귀하다. 그렇죠? 아주 드물고 귀하다. 아주 희귀하다. 네. 그런 일반적인 말로도 쓰지만은 희귀병에 걸렸다. 발병 사례가 드문 질병을 희귀병이라고 한다. 그렇죠? 귀자는 일반적으로 귀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병에다가 희귀한 병이라고 한다. 귀한 병이냐? 드물면서 귀한 병이냐? 그럼 좀 이상하죠. 병에다가 귀자가 들어가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희소병, 드물게 적게 발생하는 그런 병이다. 희소병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희귀라는 것은 물론 귀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양이 적은 것을 얘기한다. 양이 아주 드문 것을 얘기하므로 희귀병으로 쓰는 것이 맞다. 그리고 희소라는 것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주로 경제적인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려는 욕구에 비해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희소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희소라고 하므로 희소병보다는 희귀병, 아주 발생 사례가 드문 것이므로 희귀병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희자가 들어가는 중에 우리가 희미하다. 미는 적다는 얘기예요. 미미하다. 그래서 뭔가 희미하다. 희박하다. 박은 열다. 그렇죠. 열다. 드물고 열다. 희박하다. 뭔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할 때 쓰죠. 희성이다. 우리나라 성시 중에 드문 성시. 그렇죠. 그런 성시를 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희토류. 그렇죠. 희토류. 드문 토양이다. 흙이다. 희소하다. 또 희대의
희귀하다, 희석하다, 이런 희자와 관련된 낱말들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같이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